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 이 심층 해설 시간에서는요, 우리 산업의 지형을 말 그대로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대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선언한 AI, 로보틱스 생태계로의 대대적인 전환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 새로운 기술 개발했어요 수준의 발표가 절대 아닙니다. 제도업의 미래,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과 기계가 일하는 방식, 그 자체를 밑바닥부터 재정의하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거든요. 도대체 어떤 논란 혁신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문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최근에 공개한 시연 영상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입력된 코드대로 삐걱삐걱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23kg이나 나가는 무거운 냉장고를 로봇이 스스로 쓱 보고 인식하더니 무릎을 굽혀서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러고는 하체는 딱 고정해둔 채로 상체만 180도 휙 돌려서 테이블 위에 아주 정확하게 내려놓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피지컬 AI,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인공지능의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무슨 공상과학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요. 당장 지금 공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실험실을 벗어난 아틀라스, 피지컬 AI의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놀라운 기계 아틀라스가 가진 스펙들의 진짜 의미입니다. CES 2026에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바로 그 로봇이죠. 이 스펙들이 그냥 우리 기술력 짱이지 하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틀라스의 하루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실까요? 이 로봇은 56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관절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360도 각도로 팔다리를 자유자재로 비틀어가며 일합니다. 게다가 영하 20도의 꽁꽁한 창고든 영상 40도의 찜통 같은 조립 라인이든 불평 한마디 없이 50kg짜리 실덩이를 번쩍번쩍 들어올리죠. 일이 끝나면요, 그냥 물 쫙 뿌려서 샤워시키듯 씻어내면 그만입니다. 완벽한 방수니까요. 심지어 배터리가 떨어지면 자기가 알아서 충전소로 걸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거칠고 타협 따위 없는 실제 공장 환경에 이보다 더 완벽하게 맞춰진 노동자가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무시무시한 하드웨어의 정점을 찍는 건 다름 아닌 두뇌입니다. 아틀라스는 구글 딥마인드와의 끈끈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머리에 탑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닥에 그어진 선만 따라가는 구식 로봇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주변 상황을 쓱 보고 공간을 파악하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도구도 어떻게 쓰는지 스스로 깨우칩니다. 심지어 사람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까지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만 받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협업을 해내는 거의 적응형 AI 생명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연산 3만 대의 로봇 제국, 제조의 미래를 확장하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로봇 한 대에서 살짝 뒤로 물러나서 현대차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거대한 공장의 큰 그림을 한번 내려다보죠. 타임라인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엄청나게 공격적이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단계적이에요. 당장 2026년 CES 데뷔를 시작으로 그해 여름에 바로 미국 조지아의 전용 로봇 훈련소인 RMAC를 오픈합니다. 여기서 빡세게 훈련을 마친 로봇들은 2028년부터 부품을 분류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실제 공장에 투입되고요. 불과 2년 뒤인 2030년에는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품 조립 라인까지 싹 다 장악하게 됩니다. 테스트부터 실제 생산 라인 투입까지 정말 숨돌릴 틈 없이 밀어붙이는 로드맵이죠. 근데 이렇게 거대한 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해답은 바로 이 생태계 구조에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현대차와 기아가 뛸 수 있는 거대한 운동장, 즉 공장과 데이터를 제공하면요, 현대모비스는 로봇의 근육에 해당하는 정밀 부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그 복잡한 전 세계 물류망을 쫙 깔아주고 마지막으로 현대오토에버가 이 모든 걸 소프트웨어로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내는 겁니다. 초거대 기업의 모든 전문 자회사가 로보틱스라는 목표 하나만을 위해 완벽하게 역할 분담을 하는 진짜 어벤져스 팀이 따로 없는 거죠. 자, 여기서 25,000대, 이 숫자에 한번 집중해 보실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수치일까요? 바로 현대차와 기아가 우리가 만든 로봇, 우리 공장에 먼저 투입할게 라고 밝힌 내부 수요량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산업을 런칭할 때 기업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 만들면 누가 사주지? 하는 초기 수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전 세계에 널려 있는 자신들의 거대한 공장들을 첫 번째 VIP 고객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이 스케일업 문제를 말 그대로 단숨에 박살내버린 겁니다. 왜 이 자체 수요가 판을 흔드는 게임 체인저인지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이 가격 비교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로봇 한 대 만들 때는 무려 2억 원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든든한 자기네 공장을 믿고 5만 대 규모로 대량 생산을 쫙 뽑아내기 시작하면 대당 가격이 단돈 4천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대량 생산이 부리는 진짜 마법이죠. 나중에 이 로봇을 다른 회사에 팔 때가 오면 이런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섹션입니다. 미래 공장을 위한 구조 개편, 기업 체질의 근본적 전환에 대해 알아보죠.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기업 경영 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돈 주고 비싼 장난감을 사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하드웨어를 소화하기 위해 회사의 뼈대 자체를 뜯어고치고 있어요. 로봇이 어떻게 학습하고 성장하는지 구조를 보실까요? 처음엔 RMAC라는 훈련소에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집니다. 그 다음엔 SDF, 즉 소프트웨어로 굴러가는 실제 공장이라는 실전에 바로 투입되죠. 하이라이트는 3단계입니다. 실전에서 겪은 수많은 돌발 상황들, 그 귀중한 데이터들이 다시 시스템으로 계속 흘러들어가면서 AI를 미친 듯이 똑똑하게 만듭니다. 공장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로봇은 기하급수적으로 진화하는 그야말로 무한 성장의 굴레가 완성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변화는 결국 기업 구조 자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여기 있죠. 현대차는 아예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부품만 전담으로 구매하는 임원들을 새롭게 쫙 깔았습니다. 거기에 현대모비스는 미국 현지에다가 1년에 무려 35만 개의 로봇 관절을 찍어내는 거대한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이야기까지 쏠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회사의 인사, 조직, 인프라를 통째로 갈아엎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체질 개선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진짜 힘, 바로 이 37조 원이란 숫자입니다. 현대차가 앞으로 4년 동안 미국 로보틱스 허브 등에 쏟아붓겠다는 돈이죠. 게다가 한국 국내에도 5년간 무려 125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의 무게가 이 혁신이 얼마나 진심인지, 자본의 압도적인 추진력이 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일자리 위협과 노사 갈등, 자동화가 부르는 인간의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의 경이로움과 기업의 비전에 감탄했지만 이제 우리 사회 전체로 시선을 좀 돌려봐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공짜 혁신은 없고 거대한 변화에는 반드시 삐걱거리는 마찰음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노조 측이 내놓은 굉장히 단호한 공식 선언을 보시죠.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을 들어올 수 없다. 이 짧은 문장 안에 현장 노동자들의 깊은 불안감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AI와 로봇이 결국 우리 일자리를 무더기로 뺏어가고 회사가 인건비를 줄이려는 핑계로 쓸 것이라는 아주 타당하고 뼈아픈 우려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차가운 경제적 현실입니다. 숫자로 딱 놓고 비교해 볼게요. 공장을 24시간 쉬지 않고 돌리려면 사람 3명이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연간 약 3억 원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틀라스 로봇은요? 처음에 살 때 2억 원 정도 목돈이 들지만 그 후로는 1년에 딱 1,400만 원, 밥값과 병원비 격인 유지 보수비만 주면 365일 24시간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솔직히 외면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압도적인 재무적 유혹인 셈이죠. 노조 측의 목소리를 조금 더 깊이 객관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노조는 이 로봇 도입을 단순한 기술 발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핑계라고 보는 거죠. 특히나 이런 최첨단 로봇 도입이 미국의 HMGMA 같은 해외 공장에서 먼저 팍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내 공장의 일거리가 줄어들고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 생태계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영진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회사 측은 로봇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인류 진보를 위한 파트너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는 험하고 위험한 일들, 그런 걸 로봇이 다 대신해주면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에서 드디어 해방될 수 있다는 논리죠. 그럼 사람은 뭐 하냐고요? 기존 노동자들을 재교육해서 로봇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통제하는 훨씬 더 안전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피지컬 AI, 그리고 아틀라스가 몰고 올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폭풍. 과연 이 똑똑한 기계들은 우리를 고된 노동에서 구해줄 든든한 진보의 파트너가 될까요? 아니면 효율성이라는 차가운 이름 아래 미래의 공장에서 우리 인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릴 조용한 침략자가 될까요? 당장 정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변화의 거대한 파도는 이미 우리 발끝을 적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복잡한 이슈를 가장 명쾌하게 짚어드리는 심층 해설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